네, 이제 가우시안 분포 외에도 다른 중요한 분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실제 데이터는 항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포들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울 분포들은 스튜던트 T 분포, 코시 분포, 그리고 라플라스 분포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던트 T 분포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튜던트 T 분포는 월리엄 고셋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네스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이 분포를 개발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회사 정책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논문을 발표할 때 스튜던트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스튜던트 T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랑 비슷하게 생겨서 가우시안 분포의 대체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대체품이냐면은 로버스트한 대체품으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로버스트하다, 즉 이제 한국말로는 뭐 강건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은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로버스트하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볼 텐데요. 굉장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로버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볼 텐데 그 로버스트라는 용어는 이상치가 있을 때 걔의 영향을 덜 받는 모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튜던트 T분포도 이상치에 영향을 덜 받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튜던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약간 뭐 그 앞에서 봤었던 그 가우시안 분포의 PDF랑 어딘가 유사한 면이 있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겠죠. 이 식에서 이제 매개 변수를 먼저 보면은요, 뮤와 시그마가 있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랑 똑같습니다. 뮤는 이제 평균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분포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추가된 게 이 뉴라고 부르는 이것인데요. 이 뉴라고 부르는 이것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라는 얘가 작을수록 분포의 꼬리가 두꺼워집니다. 우리가 꼬리라는 것은 이제 양극단을 의미를 합니다. PDF 쪽에서 양극단이 이제 꼬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꼬리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종 모양이 두 개가 있더라도 어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꼬리 이쪽을 이제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두껍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꼬리가 두껍다라는 뜻이 이 종모형의 양극단도 높은 확률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T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가 두껍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양극단적인 이런 값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도록 확률을 모델링하는 분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의 수익률 같은 것을 모델링할 때 이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급격한 변동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모델을 더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이 함수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y-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 y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된 단위로 나타낸 것이 여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값을 이제 제곱한 후에 new라는 값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new로 나누고 1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이제 분포의 중심 부분에서는 가우시안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극단적인 값에 대해서는 더 높은 확률을 할당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턴트 T 분포는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로버스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 스턴트 T 분포, 라플라스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 즉 PDF 이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로그 P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스튜던트 T 분포가 되겠고요. 이렇게 검정색 선이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턴트 T 분포가 우리가 N라는 수치를 조정해서 N가 1일 때, 2일 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가우시안 검정색을 보면은 우리가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스턴트도 이제 종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꼬리 부분이 좀 더 두껍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턴트 T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검정색 수치보다 약간 더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꼬리가 두꺼운 종 모양이다. 이게 스턴트 T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극단적인 값들도 가우시안보다는 더 자주 발생하도록 모델링하는 그런 식의 모델이다. 분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그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은 이 꼬리의 두꺼움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값이 있을 때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우시안보다 스턴트 T 분포의 양극단에서의 확률값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같은 스턴트 T 분포 내에서는 이 N라는 값이 높을수록 더 이제 꼬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N라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꼬리가 두꺼워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 T분포, 스턴트 T분포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고요. 평균은 우리가 그 모델 인풋 파라미터 중에 이제 뮤 수치가 평균과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균은 뉴가 1 초과일 때만 정의가 됩니다. 뉴가 1 이하일 때에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는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꼬리가 너무 두꺼워져서 평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턴트 T분포의 평균은 이 앞에서 봤었던 파라미터 중에 뉴가 1 초과일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드 최빈 값은 항상 이 뮤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이 뮤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랑 동일하게 모드 최빈 값도 뮤가 되겠습니다.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분산은 시그마와 뉴 둘 다에 이제 종속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산은 또 이제 뉴가 2 초과일 때만 정의가 됩니다. 2 이하일 때는 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 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수록 분산이 시그마 제곱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우시안 분포랑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평균, 모드 그리고 시그마까지 똑같아지기 때문에 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우시안이랑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가 5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해서 스턴트 T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에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분포의 꼬리가 얇아지고 가우시안 분포와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뉴를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은 정확히 가우시안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는 스턴트 T 분포의 뉴의 극한에 대한 스페셜한 케이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 응용에서는 우리가 보통 뉴를 4로 두고 분포를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통계학자들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 뉴를 4를 사용했을 때 좋더라라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충분히 두꺼운 꼬리를 가져서 이상치도 잘 처리할 수 있고 가우시안 분포랑 또 비슷해서 가우시안 분포의 대체품으로도 사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이상치가 있을 때 가우시안 분포, T분포, 라플라스 분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이상치가 없을 때 데이터가 가우시안과 비슷할 때 이제 가우시안과 비슷하게 측정이 됐을 때 그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델링 해보면은 뭐 이 세 분포는 큰 차이가 없죠. 특히 가우시안과 스턴트 T는 거의 동일한 모델링을 가져서 거의 겹쳐서 보이지도 않죠. 빨간색이 스턴트 T고요. 검정색 점선이 가우시안인데요. 검정색 점선과 빨간색이 거의 겹쳐서 뭐 잘 구별되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우시안을 따를 때에는 스턴트 T 분포도 거의 가우시안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상치가 조금 존재할 때 그때 이제 가우시안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상치가
몇 개 존재할 때 사실은 이 분포를 조금 해석을 인간이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약간 원래 분포가 얘인데 원래 분포가 이런 식으로 0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은 약간 뭐 오차가 섞인 것 아닌가? 혹은 약간 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잘못 측정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직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직관을 우리가 스탠드 T 분포가 잘 포착을 잘 모델링을 하고 있죠. 스탠드 T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상치가 조금 있어도 거의 평균이 0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여기에 이제 0의 평균 근처에 있는 수치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가 있어도 이 데이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쪽에 쏠려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상치가 있을 때 가우시안 분포는 이 이상치 쪽으로 꽤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검정색 이 실선이 가우시안 분포인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 이상치와 많이 있는 이쪽 0 근처의 중간쯤 어딘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는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가 있는 상태에서 뭐 평균과 분산을 모델링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확실하게 뭐 오차이다, 잘못 측정된 에러이다, 이상치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조금 더 빈도가 높은 쪽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분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금융 데이터 분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주식 시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뉴스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는 이제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극단치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 T 분포, 스턴트 T 분포를 사용하면은 이런 극단적인 사건도 자연스럽게 모델 내에 넣어도 좀 문제가 없다. 문제가 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상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우시안 분포보다 스튜던트 T 분포가 더 좋은 분포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시 분포는 통계학과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코시 분포는 근데 학생 스튜던트 T 분포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스튜던트 T 분포에서 N를 1로 뒀을 때가 코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본 이 PDF에서 우리가 N를 1로 둘 수가 있게 되겠죠. N를 1로 두게 되면은 얘가 이제 1분의 1이니까 그냥 곱하지 않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고요. 얘는 2분의 2니까요. 마이너스 1제곱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코시 분포라고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였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매개 변수, 다른 이름의 매개 변수를 감마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라는 이 얘가 평균값인 것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그마 대신에 어떤 이제 척도 매개 변수라는 감마를 넣어서 분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감마를 넣어서 이제 그 분포의 퍼진 정도를 모델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PDF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얘는 정교화 상수가 되겠고요. 확률 밀도 함수 PDF의 적분이 1이 되도록 보장하는 함수 상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은 앞에서 봤었던 스튜던트 T 분포랑 똑같이 x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교화시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하고 1을 더하고 역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튜던트 T 분포의 단순하게 N가 1일 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분포도 꼬리가 두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N가 점점 적어질수록 꼬리가 두꺼워졌는데요. 코시 분포가 N가 1인 굉장히 적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꼬리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제 가우시안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는 95%의 값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95% 확률 분포가 됐었는데요. 근데 코시 분포 중에서 표준 코시 분포인 이제 뮤가 0이고 그리고 이 감마가 1인 코시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95%의 이제 확률 범위를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12.7에서 12.7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포함해야지 95%가 들어온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코시 분포가 극단적인 값들을 더 자주 생성하는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분포의 꼬리가 두꺼워서 이제 평균과 분산이 잘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말해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적분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코시 분포가 극단적인 값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공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흔들림을 모델링하는 데 코시 분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극단적인 시장 변동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프 코시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프 코시 분포는 코시 분포를 변형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모든 확률 밀도가 양의 실수값에만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시 분포를 y축을 기준으로 딱 접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종 모양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분포, 얘가 이제 하프 코시 분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프 코시의 확률 밀도 함수 PDF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감마는 어떤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식이 이제 결국에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프코시 이제 시작점이 0이기 때문에 뮤라는 다른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분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감마만 파라미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는 그 코시 분포랑 똑같이 정규와 상수라고 되겠고요. 근데 일반적인 코시 분포의 정규와 상수보다 2배가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반으로 접어가지고 적분이 1이 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으로 접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2배의 확률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x가 0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감마를 나눠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얘에다가 제곱하고 다시 1을 더해서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프코시는 우리가 베이지안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하프코시 같은 경우에는 양의 실수 영역에서 두꺼운 꼬리를 가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가 되겠고요. 이 시작점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원점에서 유한한 밀도를 가지는데 이제 두꺼운 꼬리를 가질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값들에 대해서 꽤 많은 확률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파라미터 모델링을 할 때 0부터 어떤 높은 값까지 다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0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야 되겠고 높은 값을 가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꽤 높은 값을 가질 확률이 높게 이제 모델링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서 시그마가 될 수가 있겠죠. 시그마는 무조건 0 초과여야 되는데 0에 가깝게 모델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프코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학 실험 같은 데서 효과 크기를 추정한다. 어떤 이펙트에 대한 효과 크기를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크기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효과 크기의 사전 분포로 이런 하프코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효과 크기에 더 많은 확률을 할당을 하면서도 큰 효과 크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델링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플라스 분포인데 라플라스 분포는 앞서 말했던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양면 지수 분포다, 더블 사이디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얘의 PDF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뮤는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b는 시그마랑 비슷하게 그 분포의 분산 같은 것을 측정하는 매개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1 오버 2b도 2b분의 1도 정교화 상수에 해당이 돼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이제 익스포넨셜 안에 있죠. 즉 이제 익스포넨셜의 지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 봤던 그 가우시안의 익스포넨셜의 지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y가 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분자값이 작아져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확률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뮤에 가까울수록 이 분자값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익스포넨셜도 같이 증가하게 돼서 y가 뮤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y가 뮤일 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분포의 이제 주요 특징들이 이제 가우시안 분포랑 비슷한데 뮤가 바로 민 값이 되고요. 뮤가 다시 모드 값도 됩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는 b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 이제 베리언스였는데 라플라스에서는 b의 제곱의 2배가 베리언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형태 자체가 가우시안 PDF 수식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중심에서 조금 더 뾰족하고 꼬리가 더 두꺼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 모양으로 이제 구성이 되긴 하는데요. 가우시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라플라스 분포는 약간 이렇게 생긴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분포는 이제 그 이상치에 좀 더 로버스트하고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똑같이 두껍기 때문에 이상치에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분포는 주요하게 두 가지 용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선형 회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상치에 덜 민감한 로버스트한 선형 회귀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라플라스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스팔스 선형 회귀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팔스 선형 회귀는 뭐냐면요. 주요하게 이제 라쏘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 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라쏘라는 모델은 모델의 파라미터, 웨이트 중에 몇 개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변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쏘라는 모델이 선형 회귀 모델인데요. 그래서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해서 wn 곱하기 xn 플러스 w0 이렇게 선형 회귀 모델을 세웠을 때 일부 웨이트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x값에 뭘 입력해도 그냥 걔는 곱해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라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의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계열의 선형 모델을 스파스하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할 때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변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